여러분 안녕. 자, 오늘 여러분 나랑 공부할 거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정말 재밌는 소설이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사실 뭐 허무 이런 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사실 이제 허무를 어떻게 설명할까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하다가 또 역시나 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 이제 선생님이 사실 35살쯤인가 엄청나게 좀 허무했었어.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인데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리고 내가 애를 낳았고 열심히 키우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응?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 어떤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이성에 대한 호감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 사람 막 친하고 싶잖아. 근데 선생님 나이쯤 되면은 막 친했던 친구랑 또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꼭 싸워서가 아니야. 그냥 좀 사는 게 다르다 보면은 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어차피 모든 거에는 끝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평생 친하게 지낼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아주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 그러다가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내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애다. 음,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이런 애인데 걔를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또 대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흔히 말하는 그 몇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을 가서 처음에는 막 신났지 막 대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이럴 때는 막 그 대학교 잠바 있잖아. 막 그런 것도 입고 다니고 나는 좀 안 입었어. 솔직히 그거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서울대도 아닌데 이러면서 약간 좀 부끄러워갖고 안 입긴 했는데 막 그런 것도 입고 다니고 또 대학교 1학년 되면 연애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애도 하고 근데 연애하고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야, 내가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19살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왔고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지만 한 2, 3년 지나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뭐 대학인 것 뿐이지. 나의 뭐 그냥 하나의 뭐 학벌인 것 뿐이지. 별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또 있잖아. 연애도 막 진짜 선생님은 연애 열심히 했다. 나중에 막 헤어질 때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럼 또 눈물로 화해하고, 또 내가 막 헤어지자고 하기도 하고, 그럼 또 잡고, 뭐 또 뭐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새벽 2시에 막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우리 때는 이제 카톡 이런 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메일 보내고 막 그렇게 감정 소모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러니까 남, 여기 남이라고 님이라는 글자에 왜 유치한 말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그런 말 있잖아 뭐.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건 끝이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 친구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내 친구도 이제 뭐 비슷한 시기였겠지. 뭐 나름 좋은 대학 왔다고 막 그래도 들떴던 시기도 있고 또 연애했다가 한 보통 대학교 3학년쯤 되면 다 헤어져. 왜냐하면 이제 군대도 많이 가고 남자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무해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허무했어. 난 진짜 그냥 허무해서 그냥 좀 술도 많이 먹고 또 이제 막 게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리니지 하고 막 그랬는데 내 친구는 그때 뭘 했냐면 일본어 자격증을 공부했어. 그럼 내가 그랬다? 걔는 이제 나랑 같은 국어교육과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 복수전공을 했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역사 복수전공했는데 심리학 복수전공했는데 걔가 갑자기 무슨 뭐 일본어 자격증을 딴다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일본어 자격증을 왜 따니?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야, 다나, 야, 내가 오늘 이거 하루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내가 도서관에서 집에 가면 엄청 뿌듯해. 성취감 느끼고. 야, 어쨌든 저쨌건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아서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면 되지 않니? 뭐 나중에 내가 이게 진짜 쓸모가 있건 없건 뭐 나중에도 내가 일본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늘 하루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열중할 수 있으면 그거 그만 아니니? 막 이게 내 친구 이런 말 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대학교 3학년이니까 어렸단 말이야. 21살인가 2살인가 그랬는데 정말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네가 맞다 그랬어. 그 외에 타블로라는 래퍼가 있는데 나는 뭐 그닥 좋아하진 않아. 근데
타블로라는 래퍼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 오늘 하루를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취미 이런 거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배우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이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하고 참 관계가 깊어. 자, 그러면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 들어가 볼게. 썰을 5분이나 풀었다, 야. 사막을 건너는 법인데 제목 자체가 좀 어려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사막이 상징하는 게 뭔지, 건너는 게 상징하는 거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자. 여기 거짓말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그 거짓말이 상징하는 거. 남이는 나의 애인이거든. 근데 내가 남이한테 역겨운 감정을 느껴. 그것도 알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전쟁에 이제 참전했던 사람이거든. 그 과거 회상 부분이 있고 또 현재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 요 부분 좀 주의 깊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존주의라는 거를 좀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실존주의 하면 우리 뭐 까뮤라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실존주의인데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은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이제 인물 소개부터 할게. 자, 나 볼게. 나는 미술학도야. 원래 미술했던 사람인데 월남전에 참전하게 돼. 그러니까 월남전이 베트남 전쟁이야.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엔 솔직히 그냥 미국이 트집을 잡은 거야, 베트남한테. 근데 결국 미국이 져. 그래서 참전해가지고 을지무공 훈장을 받아. 응? 그래서 이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그때부터 막 허무하고 무력하고 막 그런 거야. 무력감이라는 건 그냥 막 힘이 없고 힘이 안 나. 그냥 무기력하고 막 이런 느낌이야. 노인이 나와. 노인은 거짓말을 통해서 가상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허무를 극복하려는 사람이야. 남이는 이제 나의 애인이야. 그래서 남이가 나를 사랑한대. 근데 이제 막 애인이 막 그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전쟁 갔다 와서 막 허무해 하거든. 내가 막 완전 막 무기력해가지고 막 번아웃 돼가지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전에 애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이런 남이한테 뭘 느끼냐면 역겨운 감정을 느껴. 역겨운 감정을 느껴. 이거 좀 써볼게. 선생님은 여전히 이게 펜을 잘 사용을 못한다, 야. 역겨운 감정을 느끼는,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야. 옛날에는 그 전쟁터 가기 전에는 엄청 사랑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 전체 줄거리를 잘 봐야 돼. 주인공 아니고 전체 줄거리인데 여러분 있잖아. 이거 본문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 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선생님 시는 몰라도 소설은 정말 선생님이 이거 또 도서관 가서 다 읽었거든. 여러분한테 다 읽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전체 줄거리를 봐.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나는 돌아왔어. 근데 심각한 뭘 느낀다? 무력감을 느껴. 그럼 남이한테 막 얘기를 해. 근데 남이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력감이라고 나오니까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단순히 무력감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내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뭐야? 나랑 같이 물 먹던 사람들 죽고 막 여러 죽음을 많이 본 거야.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죽는데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는 거, 허무함.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애인한테 막 하는 거지. 근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뭘 느끼는 거야? 역경을 느끼는 거야. 공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뽑기를 파는 노인을 발견해요. 뭐 뽑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 노인이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는 걸 봐.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물어봐. 그러니까 노인이 내가 월남전에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월남전에서 죽었다. 근데 그 아들이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그 을지무공 훈장을 찾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의 목표? 할아버지, 나도 삶의 목표 있었어요. 근데 다 의미가 없습디다.
그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뭐 목표라고 세우는 거 나중에 결국 다 허무할 뿐이에요. 할아버지, 내가 그러면 그 무공훈장 내가 찾게 해줄게요. 그럼 할아버지의 이제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허무를 어떻게 대응할까? 할아버지는 그 허무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노인의 열정을 꺾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노인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또 선생님이 썰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올드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 아, 소설은 아니고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유지태라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가 복수를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복수를 마친다? 복수를 마치고 어떻게 해? 죽어 스스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허무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아버지가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무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허무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무공 훈장을 물 웅덩이에 숨겨. 그 노인이 그걸 안 찾는 거야. 아니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걸 못 찾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찾는 거였어. 노인이 훈장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찾아줘. 근데 노인이 화를 엄청 내고 막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있다가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소년하고 어떤 소년이 나타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소년한테 노인이 한 말이 있거든. 뭐 자기가 이제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고 그 아들의 딸이 있고 그러니까 손녀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남긴 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뭐였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 왜냐면 나는 노인이 허물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허물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잖아. 근데 그런 아직 노인한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인은 허물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근데 노인은 뭐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비록 그게 그 목표가 허무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목표를 세우겠다는 얘기지. 삶의 목표를 자기가 이제 두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허물을 뭐 하게 잊고 살겠다 이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간 지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35살쯤에 되게 내가 엄청 허무했다 그랬잖아.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댔잖아. 선생님은 지금은 안 그렇다고. 지금은 왜 안 그러냐면 선생님이 하루하루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결국 인간은 하루를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산다고 인간은. 여러분이 좀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지금은 정말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삶을 살면 그걸로 만족하거든. 앞으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허무하고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보기를 좀 볼게. 사막을 건너는 법에는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여기선 진짜 막 늪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일상이 낯설고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해. 특히 누구? 남이 있잖아. 애인.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아들과 그의 피부친 손녀까지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 등장을 해. 나는 스스로 인생은 험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험하다. 그게 인생의 진리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미안해. 나 윤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허무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노인이 힘겨운 현실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건 나와는 달리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라는 거는 여기서 무지하다는 그냥 무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를 모른다. 인생 이퀄 난 이게 정말 어려워. 펜 쓰는 게. 인생은 뭐다? 인생은 이거
마우스로 써도 안 되고. 다시. 이거 지우자. 자, 인생은 뭐다? 허무다. 근데 노인은 그거를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신과 달리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일들을 한 거잖아. 훈장을 찾아주고. 근데 결국 나는 노인이 허무한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버틸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말을 진실처럼 믿으며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 문제와 인간은 뭐야? 삶은 허무해, 얘들아. 삶은 허무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허무한 삶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허무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방법은 뭔가? 이런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본문은 선생님 얘 줄거리에서 정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장면만 좀 할게.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나미한테 자기 전쟁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막 의지와 책임감과 그 밖에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려라. 이러면서 목 터져라고 외쳤지. 근데 오른쪽 팔은 마비됐지. 근데 막 저쪽에 아군의 막사가 보이는 순간 난 정신을 잃었어. 당시에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근데 여기 나미가 초쳐.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한 나미의 낭낭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그렇게 생사를 가르는 그런 이제 전쟁터에 있었다.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아냐. 거기서 막 친구들은 죽고 삶에 내가 허무함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미는 뭐 얘기해? 훈장은 그래서 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건 좀 진짜 심했어. 이거는 진짜 갑분싸야. 그럼 자기는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 사람 중에서 좀 미국 쪽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었고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 건데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그런 편의 사람을 이제 베트콩이라고 했었어. 베트남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에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거야.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은 없었다.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장렬하는 포탄 소리도 그녀에게는 활자화된 얘기.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멀리서 책 보듯이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야. 나는 화가 났어. 그거 이제 갈라 그러니까 왜 극장에 좀 더 있다가도 되잖아. 이러면서 나미가 팔짱 끼는데 내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뭘 느껴? 역겨움을 느껴. 역겨워. 여기서 역겨운 건 이제 나미가 못생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미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역겨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거야. 그러다가 나는 창밖 공터를 내다보던 중에 공터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정말 열심히 뭘 찾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이제 노인이랑 대화를 해갖고 아들의 그 개는 이제 아들이 기르던 개고 소녀딸이랑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이 받았던 훈장을 이제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다가 이곳 웅덩이 근처에서 잃어버려서 그걸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인한테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야. 나는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이 키우던 개, 아들이 키우던 손녀딸, 그쵸? 그러니까 아들의 딸이니까 나한테는 손녀지. 그리고 이제 아들의 훈장을 다시 찾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이게 뭐다? 노인의 삶의 목표라고 이제 노인이 설명을 한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목표라기보다는 노인이 만들어낸 목표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노인한테 다 그것도 허무해요. 하면서 그런 걸 걔는 어차피 우리보다 일찍 죽을 거고 손녀가
손이랑 어차피 평생 살 수 없고 당신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뭐 훈장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삶의 허물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왜 이러니?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일깨워주고자 자신의 훈장을 공터 물웅덩이 속에 던져버려. 그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해. 근데 노인이 찾지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알지. 선생님이 아까 줄거리 얘기해서 이거는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안 참고 있는 거야 일부러. 왜냐하면 그 삶의 목표를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꼭 마치 선생님 그거 같아. 선생님이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요새 명일방주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명일방주 이전에 뭘 좋아했냐면 킹덤 러쉬라고 엄청 그거 좋아했어 디펜스 게임을. 근데 다 깨고 나니까 내가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서 다시 초기화를 해서 처음부터 깰 때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선생님은 뭔가 비슷한 걸 찾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얘기했어. 그 노인이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왜냐면 노인은 일부러 안 찾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노인 얘기 별로 없고 그때 뭐 소년이 와가지고 찾았군요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찾으시는 게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 노인은 실망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근데 경멸해. 차갑게 나를 바라봐. 화가 내. 그러고 할 말이야. 얘 바보야 이래. 그 바보라는 소리가 뭐야? 바보라는 소리가. 야, 너 내가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를 몰랐을 것 같아 이놈아? 내가 인생의 허물을 몰랐을 것 같니? 너 지금 내가 인생의 허물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알아 임마. 다만 나는 뭐야? 이 허무도 알고 그치만 이 허물을 뭐 하려고? 나는 극복하려고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내가 만들고 있었다고. 응? 인생 목표를 내가 만들고 있었어. 마치 뭐처럼 선생님이 디펜스 게임을 다 깨고 나서 허무해서 슬퍼하다가 디펜스 게임 뭐 하듯이 초기화하듯이 내가 목표를 만들고 있었어 하고 씹어뱉듯이 내까렸다. 노인은 나를 남겨놓고 획 돌아서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소년하고 얘기를 해. 이제 소년 얘기를 좀 들어볼게. 할아버지가 이거 훈장 버린 거예요. 이래. 응? 버렸다고? 잃어버렸댔는데? 아니에요. 버렸어요. 얘기 좀 하자. 근데 저 할아버지가 버렸다고? 그렇다니까요. 맹세해도 좋아요. 이거는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건데 할아버지가 이걸 벽에다 걸어놓고 이까짓 게 뭔 소용이 있냐. 할아버지 알고 있다니까. 뭔 소용이 있냐. 아들이 죽었는데 뭐 훈장이 뭔 소용이 있냐. 버릴까 보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버렸대잖아요. 아니 자기가 버려놓고는 왜 찾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이게 뭐지? 근데 노인은 또 그렇게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그 뭐지? 저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사시냐? 혼자 살아요. 손녀가 있다는데 걔 벌써 1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저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거라며? 예? 저 개는요. 누가 병들어서 버린 개인데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내용. 훈장, 소녀, 개 다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허무와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 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잘 알고 있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뭘 통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허물을 뭐 하려고 했다? 극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극복하려고. 저만치에서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었다. 공터를 떠나려는가 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에 난데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린 나를 증오하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자꾸 좀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 할아버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지만 스스로 뭘 함으로써 그게 진실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뭐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뭐를 하고 있었다. 허물을 버티어 나가고 있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할아버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밝혀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선 다시 또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어떤 방법을 찾겠죠.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로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요 이제 장면을 보시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건 여러분이 뭐 아실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는 이제 아실 거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지금 중요해요. 자, 사막을 건너는 법. 사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막. 사막이 상징하는 건 인생의 허무입니다. 근데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 인생의 허무를 뭐 하는 거? 버텨나가는 거. 이 허무를 극복해 나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상징하는 건 뭘게요? 거짓말이 상징하는 건 이 허무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겠죠. 이 허무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 노인인데 아들은 죽고 심지어 소녀딸 하나 있었는데 소녀딸도 죽고.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근데 이 노인은 아들은 죽었지만 소녀딸이 남아있고 나는 소녀딸을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와 관련된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이제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이 할아버지한테는 뭐가 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합시다. 자 남이가 역겨운 이유는 쉽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제 나는 그 전쟁터에서의 어떤 그런 참혹함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거기서 느낀 허무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남이는 그냥 뭐 그래서 훈장 받은 거야? 베트콩은 하나도 못 죽여봤어?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저 좀 아주 낯설고 남 같고 그렇죠.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애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뭐하러 사귀어요 여러분. 그다음 이제 과거의 상에서 현재로 바뀌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베트남 전쟁 부분을 회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월남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월남전을 회상하다가 어떤 부분 이제 남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로 오죠. 자, 실존주의는 아까 설명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소설 상당히 어려웠고 여러분이 좀 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때는 목표가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창창하잖아요. 대학도 가야 되고 나중에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돈도 벌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허무를 담고 있는 소설을 가르치는 게 내가 좀 적절한가 싶긴 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 사막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설이다?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한 소설이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